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이 최근 들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체포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불법 체류자들의 40%나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어들이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체포하는 새로운 이민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려던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이 공항에서 ICE에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ABC 뉴스와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Where are you? Help! Help! Help us! Hey, you guys, come help us! ICE is here! Help us!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화면을 보면 지난 20일 콜로라도 덴버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를 타려던 에콰도르 출신 26세의 젊은 여성이 ICE에 연행되면서 도와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여성이 비자가 만료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체포해 추방 절차에 넘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변호인은 보모로 미국에 합법 입국한 이 여성은 비자 연장을 신청 중인데도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로 포착해 공항에서 연행해 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ABC 뉴스는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나 아이스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공항에서 최소 27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국내선 공항에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체포하는 새 방식은 아이스와 공항 검색을 전담하고 있는 TSA 연방교통안전청이 협약을 맺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명단을 TSA에 건네고 TSA가 탑승자 명단과 매치되는 경우 아이스에 통보해서 공항에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비자가 만료됐거나 허용된 체류 시한을 넘기고 미국에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의 명단을 파악해놓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비자 연장이나 심지어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들은 상당수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로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내선 항공기 이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공항에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체포하고 있는 새 이민 단속은 한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직격탄을 가할 수 있어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국경을 넘은 미입국자들이 아니라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기고 그대로 눌러앉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최신 2024년도 오버스테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 해에만 3,908명이 체류 시한을 넘겼고 그중 2,500명이 미국에 눌러앉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한 해에 새로 생겨난 한인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은 2,500명 중에서 방문 비자 또는 무비자 방문이 2,000명이었고 유학용 수생이 380명, 취업 등 기타 비자 소지자들이 1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6월부터 전국 70여 곳의 이민법원에서 한 달에 10만 건 이상 종결 처리하고 8만 건씩 최종 추방령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매달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민법원 70여 곳의 이민판사 700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는데 이민법원을 활용하는 새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 76곳에 있는 이민법원의 이민판사 700명에게 불법 체류자 추방에 필요한 적법 절차인 최종 추방령을 신속 발부하도록 압박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민법원의 이민판사들은 적체 건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 한 번에 100명 이상 재판하는 메가 재판을 실시하며 6월부터 한 달에 10만 건 이상 종결 처리하고 그중 8만 건은 최종 추방령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법원에 적재되어 있는 계류 건수는 올 6월 현재 319만 5천 건으로 2025년에 342만 건에서 20만 건 이상 급감했습니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이민 판사들은 10만 건 이상 클로스,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대부분인 7만 9천 건의 최종 추방령을 발부했습니다. 종결 처분하며 내린 이민 판사의 결정에서 2%인 1,888건만 구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최종 추방령을 받은 7만 9천 명 가운데 2만 명은 재판에 출두하지 않은 걸석 재판으로 추방 판결을 받은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걸석 최종 추방령은 갈수록 급증해 전체의 4분의 3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원의 재판은 통상적으로 한 번에 20명씩 출두시킨 후에 진행됐으나 6월부터는 한 번에 100명 이상씩 무더기로 재판하는 메가 매스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이민법원의 사례를 보면 6월 한 달 종결 처리된 케이스 중에 78%의 최종 추방령이 발부됐습니다. 한 명의 이민 판사가 611명에게 출두 통지서를 보내고 출두하지 않으면 대부분 걸석 재판으로 최종 추방령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형사범죄로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의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전국에 지명 수배하게 되고 모든 사법당국의 단속에서 포착해 이민당국에 신병을 넘기게 됩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은 날로부터 하루에 $998씩 최대 5년치 180만 달러의 벌금을 물든지 신속하게 스스로 미국을 떠나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이 이용해온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메디케이드, 공공주택 보조 등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조치에 본격 나섰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으로 받은 사회보장번호 27만 5천 개를 제거한 데 이어 의심되는 200만 개 이상을 정밀 조사하고 있고 메디케이드 의료보험을 받아온 무자격자 140만 명을 해당 주에서 박탈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더 이상 미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만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 발급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삭제하고 그 세제 혜택을 박탈하고 있으며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혜택부터 차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주민등록번호처럼 모든 재정활동에 쓰이는 사회보장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파악해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차로 불법 체류자들로 드러난 27만 5천 명의 사회보장번호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보다 10배 이상인 270만 개에 대해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무더기 삭제 조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사회보장국은 합법 비자로 미국에서 소셜 번호를 받았으나 그 후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 확인되는 대로 삭제 조치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가짜 또는 위조 소셜 번호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고 있는 사회보장 번호도 포착 즉시 제거하는 것은 물론 기소해 형사처벌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 명과 형사범죄 이민자 60만 명 등 200만 개 이상의 소셜 번호를 재조사해 무효화하는 조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내부 고발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270만 개 사회보장 번호를 무효화시키려다가 오류가 많아 일단 중지하고 있으나 100세 이상의 번호를 도용하거나 가짜 위조 소셜 번호, 메디케이드 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부모들이 소셜 번호가 없는 미국 태생 시민권자 자녀들 450만 명에 대해서는 1인당 $2,000씩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 CTC를 BBB 법으로 금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들일지라도 부모가 불법 체류 등으로 소셜 번호가 없으면 세제 혜택을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들의 절반 정도가 세금 보고를 하는데 사용해온 ITIN 번호도 이제 은행 등에서 사용 불가 지침이 떨어져 500만 명이나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셋째, 불법 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취입이라는 아동건강보험 이용을 전면 차단하고 기존 이용자 140만 명에 대해 전원 박탈시키는 작업에 돌입해 있습니다.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 부담해온 메디케이드 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미 불법 체류자들에게 지출한 메디케이드 기금 20억 달러를 환수하려고 캘리포니아 등에 반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이 아닌 주정부 예산으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를 시행해온 뉴욕시 48만 명을 비롯해 주 차원의 불법 체류자 의료 지원도 폐지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 3천 곳에 있는 공공주택 440만 가구 중에서 불법 체류자 등 무자격자로 의심되는 20만 명의 공공주택 이용 또는 렌트비 보조 자격 유무를 재확인해 강제 퇴거 조치까지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부모들이 1명 이상 불법 체류인 혼합가정 8만 가구가 공공주택에서 강제 퇴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해온 셀프 디폴테이션, 자진 출국이 효과를 보기 시작해 이민 당국에 신고하고 미국을 떠나는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해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7월 중순 현재 CBP 앱을 통해 신고하고 미국을 이미 떠난 자진 출국자들이 13만 2천 명에 달하고 출국 대기자들은 7만 명으로 모두 2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이 많이 드는 강제 추방 대안으로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하는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유도하며 무료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셀프 디포테이션,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Now my administration is launching the CBP Home app to give people in our country illegally an easy way to leave now and self-deport voluntarily.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부진했던 셀프 디포테이션,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이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여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7월 16일 현재 이민 당국에 신고하고 정부 혜택을 받고 미국을 스스로 떠난 불법 체류자들은 13만 2천 명이고 7만 명은 신고 후 출국을 대기하고 있어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강조했습니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이민 당국에 신고하고 미국을 떠난 불법 체류자들이 2만 4천 명에 불과해 극히 부진했는데 트럼프 1년 반 동안 그의 10배인 2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CBP 홈 앱을 통해 신고하고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 아이스 전세기를 탈 수 있는 무료 항공권을 받고 본국 도착 후에는 출국 보너스로 1인당 평균 $2,600를 받고 있습니다. 출국 보너스는 처음에 $1,000였다가 지난해 성탄절 때 일시 $3,000로 3배나 급등했다가 지금은 $2,600씩 받고 있는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첫 해에 강제 추방 90만 명에 자진 출국 220만 명 등 모두 310만 명이나 미국을 떠났다고 국토안보부가 강조해와 아직 신고 후 출국한 20만 명은 소규모로 보입니다. 310만 명 중에 대다수는 나중에 불이익을 우려해 이민 당국에 신고하거나 혜택을 받는 것을 회피해 셀프 디포테이션이 부진했으나 이제는 급증세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8월 말에는 프로젝트 홈커밍으로 이름 붙여진 자기 추방, 자진 출국 캠페인을 위해 배정된 $6억 소진될 것으로 보여 추가 예산 배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가 강제 추방하는데 1인당 18,245달러나 소요되고 있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자들에게 무료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를 지급해도 $25억 달러의 정부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모든 정부 혜택을 박탈 봉쇄당하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까지 전면 차단당하면 미국 생활에서 견디지 못해 출구로 제시한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고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귀화 시민권 신청과 취득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매년 10분의 1로 역대급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바이든 시절인 2024년 귀화 시민권자들은 81만 8,500명이었으나 트럼프 첫 해인 2025년도에는 9만 7천 명으로 약 10분의 1로 급감한 데 이어 2026년 6개월 동안에는 72%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귀화 시민권이 급속히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이민단체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밝혀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통계 가운데 귀화 시민권 신청과 취득이 역대급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공개 발표한 바이든 시절인 2024년도 귀화 시민권자들은 81만 8,5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첫 해인 2025년도에는 귀화 시민권 취득자들이 9만 7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언론들이 청구해받은 이민국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귀화 시민권자들이 바이든 시절 81만 8,500명에서 트럼프 첫 해 9만 7천 명으로 72만 1,500명 급감해 거의 10분의 1로 역대급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 회계연도 6개월 동안은 이민서비스국이 처리한 귀화 시민권 신청자들은 2만 7,569명으로 전년보다 71.5% 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귀화 시민권자가 된 한인들은 2024년 12,760명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전체와 같이 10분의 1로 급감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2기 들어 귀화 시민권 신청과 취득이 역대급으로 급감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타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후에 귀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 기록, 경제사안 등으로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형사범죄나 도덕범죄 혐의가 드러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주권 박탈과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아예 미국 시민권 취득을 중단하려는 영주권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서비스국은 귀화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강화하며 상당히 지체되고 있어 귀화 시민권 처리와 승인, 선서로 이어지는데 오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화 시민권 신청을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목표를 제시해온 프로세싱 타임도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귀화 시민권을 신청해 영어 인터뷰 시험을 통과해야 승인받을 수 있고 반드시 선서해야 귀화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귀화 미국 시민이 되어야 연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투표권이 생기기 때문에 선서 직후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들 중에 형사범죄나 이민 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는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89건을 연방법원에 제소한 가운데 19건만 승소해 행정부와 연방법원에서 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0월까지 250건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연방법원에서 처리하는데 수개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시민권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들과 이민사기 혐의자들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는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연방정부와 연방법원에서 속도에 큰 차이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연방법무부는 귀화 시민권자들 가운데 형사범죄나 이민사기를 저지른 경우를 중심으로 미국 시민권 박탈을 우선순위 하나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이민서비스국 등에서 귀화 시민권자들 가운데 형사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민사기 행위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케이스들을 포착해 연방법무부에 넘기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각 지역 연방검찰에게 혐의가 분명한 귀화 시민권자들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해 주도록 연방법원에 제소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트럼프 2기 들어 올 7월 현재까지 귀화 시민권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89건이나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4년간 24건보다 전례 없이 급증한 것이자 트럼프 1기 4년간 102건을 단 1년 반 만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귀화 시민권자의 미국 시민권 박탈 소송을 89건 제기했으나 연방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받은 건수는 19건인 것으로 연방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비율이 높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데 수개월, 수년이 걸리고 상당한 비용도 들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귀화 시민권 박탈 캠페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 USCIS는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내부 지침에서 한 달에 100건 내지 200건씩 귀화 시민권 박탈 건수를 포착해내 연방법무부에 의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250건의 귀화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는 이민 사기와의 전쟁 차원에서 기화시민권 박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기화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민권 시용과 인터뷰를 하면서 범죄 기록을 숨겼거나 거짓, 허위 진술, 가짜 증빙 서류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귀화시민권자들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 OPT를 이용하려면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백악관이 최종 승인하지는 않았으나 시행 시 한국 출신 유학생 8,000명을 포함해 40만 명 이상의 OPT 이용자들이 급감하게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9월부터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키로 한 데 이어 졸업 후 취업하는 OPT 이용자들에게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직후 미국에 남으려면 H-1B 등 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매우 좁은 문이어서 일단 OPT 워크 퍼밋부터 받아 취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OPT 폐지를 공언해왔으나 H-1B 전문직 취업 비자처럼 1인당 10만 달러씩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새 정책을 심의, 승인 또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백악관은 아직 OPT 10만 달러 부과안을 최종 승인하지는 않았으나 검토 과정에 있어 한국 출신들을 포함한 국제 유학생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20만 명의 국제 유학생들이 유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졸업 후 취업하는 OPT 이용자들은 2024년 현재 41만 9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신 유학생 OPT 이용자들은 8천 명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들이 14만 3천 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출신들이 6만 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공의 OPT 이용자들은 졸업 후 1년을 취업할 수 있고 STEM, 즉 과학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들은 3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OPT로 취업해 돈을 벌면서 H-1B 등 취업 비자를 취득하고 나아가 영주권까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OPT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 달러를 부과한다면 유학 졸업생들과 미국 내 스폰서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거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0만 명 이상의 OPT 이용자들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향후 국제 유학생들이 미국행을 주저하게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헌 판결을 받은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재심 요청을 포기한 대신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원정 출산 금지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원정 출산 금지 법안들은 출산이 임박한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원정 출산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며 괌과 사이판 등에서의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재시도하지 않고 그 대신 원정 출산을 범죄로 단죄해 금지시키려는 법안들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 판결 후 25일 안에 요청할 수 있는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아 재심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28일이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가 연방 대법원 재심리 요청 기회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재심 요청을 포기한 배경은 최근 50년 동안 연방 대법원이 판결이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심리를 허용한 적이 없어 수용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수정헌법 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속지주의, 미국 시민권 조항에도 불구하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던 시도에서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둘째,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버스 투어리즘으로 불리는 원정 출산부터 막겠다는 법안들을 잇따라 상정하고 나섰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밴 버스 투어리즘 액트를 1년 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 직전인 지난 5월 존 카닌 상원의원이 백오프 액트를 상정했습니다. 이민법의 대가 중 한 명으로 꼽혀온 존 카닌 상원의원의 법안은 외국 사기범들에 의한 미국 시민권 취득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백오프라는 약자로 이름 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을 겨냥한 출산 여행에 참여한 임산부는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고 관련 사업자들을 형사범죄로 강력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앤디 오글래스 하원의원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앵커스 어웨이 액트를 재발의했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의 위원장급의 중진인 모간 그리피스 하원의원은 가장 최근인 7월 들어 괌과 사이판 등 미국령 영토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자동 시민권 부여를 막자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And Birthright Citizenship for Territories Act는 2027년 1월 1일부터 괌과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에 불법체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25만 명에 달하고 원정 출산에 의해서는 2만 6천 명이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하고 있어 하이티 출신 33만 명 등 130만 명이 출국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써 대거 해고되거나 잠적하고 있어 너싱홈, 농장, 식당, 청소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혼란을 빚기 시작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진과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를 당해 미국에 피난온 외국인들에게 부여해온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하고 있어 130만 명이나 미국을 떠나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해온 3D 업종이 큰 혼란과 낭패에 빠지고 있습니다. IT 출신 33만 명이 TPS 종료로 벌써 무더기 해고되거나 잠적하고 있어 너싱홈, 즉 요양원과 식당, 농장, 공장, 소매업종, 돌보미, 운전업종 등에서 대혼란이 시작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합법 판결까지 받아 강행하고 있는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의 종료로 130만 명이나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령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출신 국가는 베네수엘라로 1차로 35만 명이 출국령을 받은 데 이어 2차로 25만 명도 종료가 임박해져 이를 합하면 60만 명이나 미국을 떠나야 하는 시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TPS 종료와 출국령을 받은 국가는 대지진을 겪었던 하이티 출신들로 33만 명이나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IT 출신 33만 명 가운데 현재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만 보면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리와 서빙 등 식당 업종과 포장 직종에서 각 2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15,000명, 소매업종에서 14,000명, 너싱홈에서 13,000명이 노년층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 9,000명, 돌보미 8,000명, 안전요원과 공장 근로자 각 7,000명씩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종들의 고용주들은 연방정부의 경고장을 받고 벌써부터 TPS가 종료된 직원들부터 대거 해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IT 출신 33만 명 중 취업자 20만 명을 비롯해 100만 명 안팎이나 갑자기 떠날 수 있어 이들에게 의존해온 미국 내 3D 업종과 고용주들이 인력 수급과 사업 차질에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IT 출신 33만 명은 플로리다의 15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뉴욕의 4만 명, 뉴저지의 16,000명, 펜실베니아 15,000명, 오하이오의 14,000명, 조지아와 인디애나에 각 11,000명씩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민 신청자 수백만 명에 대해 인터뷰나 청문회 없이 이민법원에서 신속 기각하고 추방령을 내리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민들 130만 명에 대한 TPS 임시보호신분을 종료하고 있는데 이어 일단 미국에 들어와서 난민을 요청 중인 피난민 신청자들 200만 명에 대해서도 추방령을 내리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천만 명으로 보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추방하려는 동시에 추방 대상을 이재민과 피난민 신청자 수백만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7일자로 즉각 발효시킨 새 규정에 따라 이민 서비스국이 피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고 이민법원에 직접 넘기도록 하는 새 정책에 착수했습니다. 이민법원에 넘어가는 피난민 신청자들은 청문회 없이 신속 종결 처리하며 대부분 난민 신청을 기각하고 최종 추방령이 발부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에는 현재 어사일럼 시커라는 피난민 신청자들이 150만 명이 밀려 있으며 이민법원에도 320만 적재 건수 중에 난민 신청자들이 230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터뷰나 청문회 없이 피난민 신청자들의 대다수를 추방령을 발부해 미국에서 떠나도록 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2천만 불법 체류자들뿐만 아니라 TPS 임시보호신분자 130만 명, 인도적 패롤 일시 체류 허가자 150만 명 등 약 300만 명을 새로 미국에서 내보내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도적 패롤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아 미국에 대거 입국한 후에 피난민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기해온 150만 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쿼터를 역대급 최저치로 줄이고 난민 불허 기각과 추방 조치를 내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난민 신분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들 가운데 외국에서 승인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레퓨지로 부르고 있고 일단 미국에 들어와 신청하는 경우는 어사일럼 시커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 2년간 CBP1 앱을 통해 난민을 신청하고 미국에 일단 합법 입국해 이민 서비스국에 통보를 기다려온 외국인들은 98만 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CHNV라는 인도적 패롤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쿠바와 하이티, 니카라와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들은 53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